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등기법 암기상 4, 등기법 암기상 마지막 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이런 걸 볼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주로 5장 내용이죠. 5장 내용. 자, 그러면 먼저 변경등기부터 보겠는데, 자, 일단 변경등기 중에서 표제부 쪽 변경등기 있잖아요. 이 표제부 등기들,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나 멸실등기가 표제부 등기인데, 이것은 대장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 신청 의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죠. 그리고 표제부는 소유권의 명인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1개월 내로 신청해라. 이때 대장을 첨부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장 첨부하는 경우를 암기할 때 대표 보이라고 외웠잖아요. 대장은 표제부 등기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때 그때 제공한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이 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만 그런 게 아니라 멸실 등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하고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이런 이제 변경 등기 종류가 부동산의 표시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 신청하고 항상 부기등기한다. 그리고 자, 이제 3번,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을 때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명인의 주소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이미 바뀐 걸로 봐준다. 그렇지만 자,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할 수 있다. 이거 어차피 바뀌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4번 권리 변경. 권리 변경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참 이거 많이 강조하죠.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기등기가 주등기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애써서 이해관계 나한테서 승낙서 받아오면 고생했다 그러면서요, 좋은 거 부기등기를 해주고, 만약에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합니다. 그래서 5번, 권리의 변경등기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자의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첨부 안 하면 주등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부동산의 표시 변경, 2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3번은 둘 다 합쳐놓은 거, 즉 직권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권리 변경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정 등기란 등기 사항의 일부에 원시적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다면은 얘는 원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번, 경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정되기 전과 후에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는 거 안 됩니다.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하는 거 안 돼요. 왜? 동일성이 없거든. 그래서 뭐 갑이라고 써놨는데 잘못했다 을로 바꾸자 이거 안 되고, 전세권이라고 써놨는데 잘못됐으니까 임차권으로 바꿔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허용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소하고 새로 을명의 등기하고 말소하고 새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3번,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인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으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 못해버린다, 직권으로 못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직권 경정 등기 후에 그 사실을 권리자나 의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자나 의무자가 모르고 있잖아요. 등기가 직권을 해버렸으니까. 그때 이게 2명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2명, 의무자가 2명일 때 각각 1명씩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자와 의무자 중에 1명한테 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말소한다와 말소 등기한다라는 말은 다르다 그랬죠. 말소한다와 말소 등기한다 다른 말인데, 이 말소한다라는 말은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한다. 그리고 말소 등기한다라는 말은요.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부할 때만 쓰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부적부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라는 것이지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말소한다와 말소 등기한다라는 말이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2번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그럼 말소 등기가 부기등기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말소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4번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3자가 있다. 그때는 3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이게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차이점이에요.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승낙서가 있어도 해주고 없어도 해주지만 말소 등기나 회복 등기 할 때는 없으면 각하돼요. 박스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1번은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고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정립하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지문이 됩니다. 중요한 지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로 이 이해관계인과 승낙사의 관계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 권리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경정 등기가 한 묶음이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인데 이 등기를 할 때, 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든 하지 않든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실행을 하는 것이고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요. 승낙서가 있어야 실행을 해주고 아니 없다 각하되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반드시 안 헷갈리도록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 말소 등기나 회복 등기 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서로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자는 말소의 전제가 될 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보면 2순위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 3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자와 소유권자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을 말소할 때 2번을 말소를 못하고 3번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2번을 지운다 이랬잖아요. 소유권 항상 밑에서부터 지워서 올라와야지 위에서부터 지워서 내려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2번을 말소할 때 이미 3번은 지워지고 없습니다. 등기상에서. 그래서 이해관계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자 이해관계인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소유권 대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6번 자,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3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 있는 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관계인이 있는 상태에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해관계인 등기는 말소해달라 신청 안 해요. 그 자는 승낙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그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6번 중요한 말이에요. 7번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부가 말소됐을 때만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말소됐을 때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전주일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부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를 회복하고 일부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를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 전주일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말소 등기 봤으니까 이제 부기 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도가 착착 잘 나갑니다. 부기 등기 정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세 줄을 치고 각 칸마다 번호 3개씩 들어간다. 그래서 첫 번째 칸 3개, 두 번째 칸 3개, 첫 번째 칸 3개, 두 번째 칸 3개 이렇게. 그럼 주등기 왼쪽, 부기등기 오른쪽 나눴을 때 주등기 1, 2, 3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게 뭐냐면 소유권자가 뭔가를 설정한다 그 소리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이거 다 소유권자가 설정하니까 주등기 되는 거거든요. 다음 3번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여기는 안 써놨지만 경매 등기도 소유권에 대한 경매 등기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주등기로 합니다. 이제 이게랑 거의 이제
대응하는 말로 소유권 외유 권리. 자, 소유권 외유 권리 이전 등기 할 때 부기등기 하는데 예를 들었을 때 가등기 상권례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로서 부기등기 한다는 말을 학생들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이 가등기상 권리가 뭐지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주등기라 했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라는 것은요.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이면 소유권이라고 쓰기 때문에 가등기상 권리라고 썼으니까 소유권은 적어도 아니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유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을 느끼다. 이 말은 소유권 아닌 자가 뭔가 설정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질권. 이런 권리질권은 저당권자가 설정한 질권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것이고 전세권부 저당권. 이 저당권을 전세권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전세권부 지역권. 이 지역권 전세권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전전세권. 전세권을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전세권자가 설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다. 세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느끼다. 즉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느끼다. 이렇게 해서 자, 소유권이라는 말 나오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나오면 부기등기 이렇게 외운다. 그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을 느끼고요. 저는 전세권 설정 느끼라고 나오잖아요. 소유권 안 써졌잖아. 근데 주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느끼, 소유권 안 써졌는데 주등기입니다. 왜 주등기냐? 소유권자가 설정하기 때문에 주등기다 이거예요. 이거 좀 요것만 조심하시면 그거 틀릴 거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모든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100% 어떤 등기를 말소하든 말소 등기는 주등기고 표제부 등기 항상 주등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다음에 전부 말소 회복, 전주 일부라고 외우는 거. 이렇게. 다음에 부기등기 있지 않습니까? 약정, 특약 들어가면 다 부기등기. 환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그럼 여기 세 개만 부기등기가 아니라 여기 안 써졌지만 약정, 특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부기등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기등기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약정, 특약이 여기 안 써진 거라도 여튼 약정, 특약이 나온다. 무조건 다 부기등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변경 등기. 100원만이가 102만이 됐을 때 항상 부기등기 하는 것이고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나 경전 등기 할 때 이거요. 이거 하는데 승낙서가 있어. 그럼 부기등기예요.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도 했잖아요. 권리 변경할 때 이거 승낙서 있을 때 부기등기 한다. 즉 부기등기가 더 좋은 것이다. 왜? 순위가 안 바뀌거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전주일부 전부 말소 회복할 때는 주등기를 하지만 일부 말소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부기등기는 전부에서 이제 9개인데 위에 첫 번째 줄에 1, 2, 3번, 두 번째 줄에 4, 5, 6번,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7, 8, 9번 이렇게 세 줄로 나누고 각 줄마다 번호가 3개씩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부기등기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다. 왜? 여기 지상권 나왔는데 왜 주등기냐? 소유권 아니잖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상권을 소유권자가 설정하는 거라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 2번에 써진 거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이전할 때 부기등기라는 말이 나오고 다음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죠. 그런데 같은 주등기에는요. 부기등기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같은 주등기 간에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 말은 부기등기들끼리도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먼저 된 부기등기가 선순위가 된다.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부기등기 다 커버하는 거죠. 이 정도 하는데 뭐 부기등기가 틀린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 정도 하면은 부기등기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가등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이런 권리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등기되는 권리들을 써놓은 건데 사실 빠진 것도 있네요. 등기되는 권리 8개거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여기 안 써놓은 지금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까지가 8개거든요. 다 가등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그 청구권의 종류가 4개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이 성질은 채권적이어야 돼요. 이 청구권이 만약에 물권적이다? 그럼 가등기 대상은 안 돼요. 이게 보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등기에 보존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이거나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라도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쫑기부나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쫑기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쫑나버려서 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 가등기상의 권리라는 게 이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면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게 가등기상의 권리인 거예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다. 그럼 지상권 설정 청구권 이게 가등기상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청구권이니까. 그랬기 때문에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한 것이라 부기등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 역시 부기등기를 한다. 우리 앞에서 부기등기할 때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한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소유권 아닌 권리거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에 있는 이 가등기상의 권리가 소유권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한다.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한다. 다 부기등기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촉탁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 되게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6번 이거 진짜 6번, 7번 나온 건데요. 그때 한 절반 정도를 틀리게 냈었거든요. 틀리게 낼 때 법원이 촉탁한다라고 냈습니다. 그럼 왜 법원이 촉탁한다라고 낼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법원의 촉탁 등기라 그렇습니다. 이 가처분이 나오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단독 신청하는 거죠. 7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6번하고 7번은 이 가등기를 원래 가등기 공동 신청 원칙이거든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 또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8번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내 가등기 말소시켜주세요 라고 가등기 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번은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승낙서 있다.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이때 가등기 의무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그자도 가등기 명의 승낙서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8번, 9번은 가등기 말소하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방법. 6번, 7번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이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번 토지가 허가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첨부해라. 여러분 그 대부분의 가등기 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이제 안 들어가고요. 본등기 할 때 들어갑니다. 본등기 할 때. 딱 하나만 토지가 허가증만 가등기 할 때 제출하고 본등기 할 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허가증만 가등기 때 제출하고 본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11번. 자,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가이유라고 외우는 거죠. 지가이유. 이제 본등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근데 12번.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액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만 하는 것은 되지만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원보상의 반대말이다. 반드시 꼭 전원명의를 해야 될 등기가 보존등기와 상속등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 지분만 해달라면 안 돼. 근데 1인이 전원명의 보존등기 해달라?
존엄명의 상속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정반대가 되는 거죠.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13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신청할 경우에 본등기 순위 번호를 따로 기재할 필요 없이 가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등기 번호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4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거. 일대 실체법상 효력, 즉 소유권 취득한 시점 그거 언제냐? 이건 본등기 할 때예요. 그러니까 순위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지만 이 물권 변동 효력, 실체법상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할 때 생기는 것이지 소급하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죠. 마지막 가등기 쪽에서 마지막인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은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요. 가등기 이후에 나온 등기들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이때 말소된 다음에 등기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너거 지워졌다 통지하는 거예요. 사전에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말소하고 나서 통지한다. 그런데 다 그러면 100% 직권 말소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등기, 가압류한 경매. 핵심은 가등기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등기 전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말소가 안 될 거잖아요. 본등기가 돼도. 따라서 그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경매 등기. 이것도 역시 안 지어진다. 다음.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가압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가처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본등기 돼도 안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등기 전에 맞춰졌다거나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 보존 가등기에 기해서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가등기, 전세권 설정 가등기, 임차권 설정 가등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놓은 다음에 그 가등기 이후에 만약에 용의권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등기 되잖아? 그럼 직권 말소돼요. 용의권 대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 외의 등기가 있었다? 그럼 직권 말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의권 외의 등기로서 저당권이라 한다면 용의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만약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직권 말소 되냐 안 되냐라고 만약에 물었어요. 문제가 지문이. 그러면 용의권이 나왔다. 그럼 직권 말소가 되는데 용의권 아니게 나왔다. 그럼 말소 대상이 아닌 거예요. 18번 저당권 설정 가등기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땡큐야. 저당권 설정 가등기 나오면 아무것도 말소 안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 됐을 때 모든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이게 지금 10번 이거거든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 겁니다. 그럴 때는 다 말소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등기 전에 맞춰졌다.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말소가 안 돼.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즉 용의권에 대한 가등기가 나왔어. 그럼 그 뒤에 용의권이 나오면 얘는 직권 말소돼. 근데 용의권 아닌 게 나왔어요. 그럼 직권 말소 안 돼요.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나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직권 말소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 가압류, 가처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다 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다 대상이 되고 합유 지분은 가압류나 가처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 합유 지분은 기록이 안 되니까. 2번 미등기 부동산은 가압류나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척탁 들어왔다, 가처분 척탁 들어왔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죠. 3번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처분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아니거든요. 가압류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가처분 두 번째 거. 이건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처분 금지 가처분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할 수가 있다. 반한다라는 말 하지 말란 소리죠.
똑같은 말이 5번에 저촉한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반하여라는 말로도 시험에 나왔고 저촉하는 말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가 있다예요. 있다.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느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출제할 때 가처분 반환은 저촉하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지금 시험에 나온 유형이거든.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결론은 가처분 등기가 있든 가압류 등기가 있든 가등기가 있든 그 이후에 할 수 없는 등기는 없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나중에 말소될 수 있는 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은 모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가압류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 전칙이에요. 처음에 가압류 등기 들어올 때도 법원의 촉탁으로 들어오잖아요. 말소할 때도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다. 9번. 가처분 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여기서 승소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랬을 때 그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랬지. 가처분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잖아요. 그럼 말소 대상이 돼요. 그때 말소시킬 때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해서 말소한다 이 말이죠. 10번. 자, 구의 이거 신청이 있을 때 그때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등기가 너 이겼구나라고 알아. 아니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해 준다. 이렇게. 11번.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 아까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게 다 말소된 게 아니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 가압류 이런 거에 의한 경매 등기 말소 안 돼요. 이 가처분 등기 이미 전부터 있었던 거라 이것으로 인한 경매 말소 안 된다. B번.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보호된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말소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등기법, 지적법 해가지고요. 암기사항을 다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법 암기사항 3번 나갔고 등기법 암기사항 4번째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정말 다 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시법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일은 없어요. 뭐 고득점은 아니라도 뭐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알면은 다른 법이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을 재밌게 할 수 있게 되고 내용을 의미를 파가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에 있는 내용들 자꾸 반복해서 봐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숙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소개 목적 달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누르고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강의로 뵙기로 하고 이제 암기사항은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